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결산수정분계라는 걸 좀 볼 거예요. 결산수정분계. 말부터 어려. 분계라는 건 알겠어. 결산, 수정이래. 결산할 때 수정하는 분계라는 뜻인데, 일단 결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장부 마감하는 그 절차를 결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부 마감뿐만 아니라 기말에 시산표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장부도 마감하고, 요 절차들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말에 다 계산해 보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 거지. 계산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결산수정분계라는 걸 알려면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발생주의가 뭔지 한번 좀 천천히 좀 봅시다. 발생주의뿐만 아니라 좀 회계의 원칙적인 개념을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다? 발생주의. 두 번째가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말 어려워. 세 번째가 계속 기업 가정.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친구가 있어. 유학을 가는 친구가 A라고 합시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가 아메리카 A 친구가 있고,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친구가 C라고 있다고 할게요. 자, A 친구가 유학을 간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차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차 뭐 좋아하나요? 뭐 BMW를 타고 있대. BMW를 타고 있는데 이거 좀 팔고 싶대. 그래서 이거 좀 팔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지. 되게 가정이 어렵네. 얘는 그래서 3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올 거래. 그러니까 판다라기보다는 3년 동안 갈 거니까 이 차를 나한테 팔겠다는 거지. 그치? 차를 팔 사람을 좀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C는 유학에서 돌아온대. 3년 동안.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 없고 얘는 한국에 온다는 거지. 근데 얘가 딱 BMW를 타고 싶대.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얼마에 팔고 싶다 했냐면 300원에 팔고 싶다 했어. BMW를. 이 돈으로 못 사겠지만. 자, 근데 C는 얘를 얼마에 팔았다 해볼까? 450원에 타고 싶대.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려야지. 쟤가 나한테 300원에 판다 했는데 쟤는 450원에 사고 싶대? 나 150원 벌 수 있네. 개이득. 이런 게 돼야 되지. 자, 우리는 회계적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얘한테 사가지고 얘한테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일시불로 하고 싶대. 얘는 3년 할부로 하고 싶대. 그럴 수 있겠지. 자, 이런 거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300원에 사가지고 팔면 150원씩 3년 동안 받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 친구한테 BMW를 사왔기 때문에 현금이 마이너스 300원이 될 건데, 이 친구한테 3년 동안 현금을 받아내면 150원, 150원, 150원 이렇게 되겠지. 현금 흐름만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1년도에는 내가 150원이 로스가 나겠지만 2년도에는 150원, 150원 이렇게 이득이 나겠지. 두 개년도에는. 그치?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손실 메꾸고 여기서 이익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현금주의. 현금 들어온 날, 현금 나간 날을 기록하는 걸 현금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회계는 어떻게 기록된다? 발생주의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렉이 좀 걸리네.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자, X1년, X2년, X3년이 있을 때 발생주의는 돈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자고. 3년 동안. 근데 마이너스 300 이렇게 기록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야. 왜? 아니, 이 비용이라는 지출을 X1년도에 비록 했지만 쟤는 3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쓴 돈 아니냐. 3년 동안 돈이 들어올 건데 3년 동안 돈이 들어올 것 때문에 썼으면 비용도 3년 동안 발생한 거 아니냐 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발생주의에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거야? 3년 동안 100원을 300원을 뿌리자는 거지. 그러면 매년 이익이 50씩 난다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으로는 우리 현금 흐름표 이런 거 기억했었죠. 현금 흐름으로는 여기가 150 이렇게지만 얘가 뭐야? 순현금이지. 이익은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거지. 순현금 다 더하면 얼마야?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 다 더하면 150. 얘도 다 더하면 150이지. 당연하겠죠. 단지 모든 손익을 다 합쳤을 때 이익 나는 걸 배분하는 개념인 거지, 발생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개 적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다? 발생한 기준으로 뿌리자. 두 번째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발생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한 만큼 비용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또 다른 예시로 우리가 상품을 구매했어요. 상품을 구매해서 돈이 얼마 나가? 100원이 나간 거야. 구매라고 해보자. X1년, X2년, X3년이 있을 때 이때 구매했는데 판매는 언제 했어? 나중에 했다고 치자고. 지금 뭐만 보는 거야? 현금 흐름만 보면 이때 300원에 판매했대. 현금 흐름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순현금이죠. 근데 그러면 X1년도에 100원 손해본 건가요? 아니죠. 얘를 우리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놓았다가 판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거지. 요렇게. 이게 뭐야? 이익이 되는 거지. 순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생주의의 개념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구매한 시점과 판매한 시점을 일치시켜주는, 즉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계속기업 가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3가지 있었다 했다, 그죠? 3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1년만 산다, 나는 오늘만 산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 자,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러면 100원 손해지. 오늘만 산다면 안 판다는 거잖아. 근데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건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이지. 영어로 going concern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X 1년 말에 청산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야만 발생주의와 수익 비용 개념이 들어맞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아니 비용을 지금 안 잡고 나중에 잡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도 내가
영업을 할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라는 걸 좀 보기 전에 첫 번째, 회계는 어떻게 기록된다?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된다. 두 번째, 수익 비용이 대응되도록 기록된다. 세 번째, 계속기업 가정하에 기록된다. 요거를 좀 알아놔야 돼요. 발생주의의 개념은 뭐다? 비용이 지출된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된 시점.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 차량이 3년밖에 못 쓴대. 3년밖에 못 쓰는 차량을 300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얼마 이익을 받았어? 900원의 이익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언제 지급하건 이 돈을 언제 받건 간에 3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고 3년 동안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년, 그러니까 한 년도에 접는 게 아니라 얘들을 나눠서 3년 동안 인식해 주라는 거지. 발생한 기간 동안. 이게 발생주의다라는 거. 수익 비용 대응은 수익이 발생해야 비용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팔았는데 뭘 팔았어. 근데 원가가 없어. 말이 돼요? 안 되지. 그걸 사느라 원가가 있고 만드느라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먼저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팔았어.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약간 뭐라고 하냐? 이 수수료 받고 판다라고 하죠. 그럼 수수료 수익을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재화가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우리가 사는 원가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중개는 뭡니까? 사서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료를 받는 거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동산을 사서 파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부동산을 사는 게 비용일 거고 팔아서 들어오는 게 수익이겠지. 근데 부동산을 살 때 그러면 그 비용인가요? 손실인가요? 아니죠. 부동산은 살 때 손실이 아니라 팔 때 손실인지 이익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때문에 결산 수정을 한다? 현금주의로 기록된 장부를 발생주의로 기록되도록 수정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문제는 전부 재고자산 하나가 우리가 발생주의로 기록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였어.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기업은 전부 결산수정분계가 일어나겠죠. 대부분 모든 기업이 결산수정분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결산수정분계를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더라. 발생에 대한 것과 이연에 대한 게 있을 거고 말도 어려워. 발생, 이연. 발생은 뭐야? 지금 발생한 거. 이연은 나중에 미룰 거. 재고자산, 유형자산, 소모품에 대한 결산수정분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뒤에서 차례차례로 보고 한번 와서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산표는 뭐였어? 두둥, 수정 전 시산표래. 오케이, 요거 배워서 분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래? 수정 후 시산표래. 오케이, 그러면 분계하고 전기한 다음에 시산표를 바로 작성한다면 얘는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결산이라는 걸 한다고. 결산 수정 분계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마감하는 거지. 우리가 배웠던 마감 분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끼워 넣은 거야? 요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야. 요거. 원래 얘에서 얘 끼워 넣은 거잖아. 그쵸?
결산 수정 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봉이 100만 원이래. 연봉이 100만 원인 직장인 김매가 씨가 있다. 급여는 월 1회가 아니라 연 1회 지급한다. 와, 끔찍하다. 1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다가 1년 뒤에 받는데 회사 마음 어떡하지? 여튼 입사일은 7월 1일이며 후불 조건으로 지급한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그래도 중간에 퇴사하면 돈 받을 권리 정도는 준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권리는 자산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의 연봉이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며 2개년에 걸치는 거지. 여기가 7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여기가 7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X2년, 여기가 X1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언제 입사한 거야? 요때 입사를 해서 요때까지 근무하면 요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요때 퇴사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12분의 6, 100만 곱하기 12분의 6, 절반, 하프타임. 오케이. 그러면 이 50만 원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산이지. 자, 권리는 뭐다? 자산. 그냥 수익이 발생했고 50만 원이 자산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자, 7월 1일은 거래 있어요? 없어요? 7월 1일에 퇴사하면 돈 10원 한 푼 안 주니까 회계 처리가 아예 없죠.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돈 받을 권리가 50만 원 있는 거지. 그럼 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83,330원. 숫자 별로네. 그럼 그럼 쌤, 이거를 그럼 세 달에 25만 원이니까 6개월에 50만 원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아니라 7, 8, 9월 말에도 25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 매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12월 31일이냐면 결산이라는 거지. 자, 모든 거래는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죠. 수익이 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수익이 내가 일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면서 권리가 채워져 나가는 경우의 거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인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어떻게 줬어? 제시해 줬어. 근데 우리 잘 봐. 여러분이 정기예금 통장에 4월 1일에 10만 원 넣었어. 이거 이자가 10%래. 그러면 언제 10,000원 주는 거예요? 3월 31일에 10,000원 주겠지. 10,000원이랑 10만 원 같이 줄 거 아니야.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놈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발생하는 거죠. 하루하루 이자가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지. 갑자기 12월 31일에 짠 하고 이렇게 10,000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 이자가 채워져 나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 만약에 그 중도 해지 수수료 없다고 치면, 중도 해지했을 때 10,000원을 365분의 기간만큼 지급하게 되는 거지. 왜?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만큼 이자가 발생했다니까. 근데 재무상태표 언제 작성한다고? 자, 재무상태표를 매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분계라는 걸 매일 늘릴 필요가 없겠지. 자, 재무상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재무상태표가 결국은 뭐다? 목적인 거지. 얘 두 개가 목적인데, 분계를, 이런 거래를 매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000원을 9개월 동안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9 해서 얼마입니까? 10,000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500원이지. 7,500원만큼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12월 31일에 인식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회계 처리가 없는데 5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지. 미수 수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니라 얘는 무슨 계정 과목이다? 자산 계정 과목이다.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와야 돼? 50만 원만큼 발생한 거야. 수익이 발생한 거지. 이 5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이 50만 원에 대한 권리는 차츰차츰 증가해 왔는데 그걸 1초마다 막 다다다다닥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냥 언제 기록한다고? 결산 시점에 한 번에 기록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다. 이게 무슨 개념이다? 발생의 개념이다. 자, 이거와 유사하게 이연의 개념이 있는데 이연의 개념이 있다. 자, 똑같은 가정을 하는데 단지 선불 조건으로 지급한대. 오, 연봉이 선불 조건이래. 연 1회. 그 연봉을 선불로 받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딱 1년에 받았을 때 딱 받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의 그게 없단 말이지. 뭔가 나 왜 일하나 퇴사하고 싶을 거고 근데 퇴사하면 돈 배타내야 되고 머리 아플 것 같단 말이지. 여하튼 선불로 지급하는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수취한 연봉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환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의무가 발생한다. 부채죠. 의무가 발생했다는 건 뭐다? 부채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먼저. 여기에서 100만 원을 먼저 받아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언제 동안 근무해야 돼? 이때까지 근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지. 그럼 이때 수익입니까?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자, 7월 1일에 일단 모르겠고 현금이 증가한 건 확실하지. 왜?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현금이 증가한 거는 무조건 확실한데 뭐 때문에 증가했어? 의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증가했다 해서 선수, 미리 받았다. 뭐를? 수익을. 이렇게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 계정이 아니고 무슨 계정이다? 부채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의무가 감소하는 거지? 매일 감소하는 거지. 매일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365분의 1씩 매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인식하는 거다? 딱 잘라서 12월 31일에 한 번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딱 반 정도가 내 의무가 감소했네. 그지? 반 정도가 의무가 사라졌어. 그럼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 기록하는데 대변에는 뭘 기록하는 거예요?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자본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부채가 감소했어. 그렇지? 자산이 증가했나? 아니요.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야? 진짜 내 돈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지. 근데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했다면 여기에 수익이 적히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그럼 처음 거래 이 현금이랑 선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현금이 증가했는데 선수 수익이 증가했다가 선수 수익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요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수익으로 했다가 하면 안 되나?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다른 게 앞에 후불 조건일 땐 거래 시점에 아무것도 발생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그 의무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지. 왜? 계약만 체결한 거지. 우리 앞에 70페이지에 7월 1일에 회계 처리 없음이지. 왜? 계약 체결만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없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재무 상태가 변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연이라는 회계 처리는 100만 원을 받았지. 계약 체결과 동시에 100만 원이라는 게 오고 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재무 상태가 변동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거래가 있는 거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익 비용 인식법이라고 해서 현금이 늘어났는데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돈을 증가시키려고 해 라는 거지. 얘를 먼저 기록한다는 거지. 수익을 먼저 기록하자는 거야. 왜요? 해놓고 기말에 가서 의무를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을 취소해야 돼. 얼마만큼? 의무가 발생한 금액만큼. 부채이지만 부채 이름이 선수 수익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만 당연히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했지만 분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는 정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다?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위에 건 선수 수익이 50만 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수익이 50만 원 적히고 부채가 50만 원 적히는 거잖아. 왜? 아직 의무가 50만 원 남았고 50만 원만큼은 진짜 내 돈을 증가시켰던 거지. 현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100만 원 늘어나면서. 그지? 요 거래가 요 거래지. 근데 요 거래도 요 거래죠. 그러니까 시산표로 봤을 때 얘도 요거고 얘도 요거라는 거지. 단지 수익을 100만 원 잡아놓고 부채로 50만 원 이전시키느냐, 부채를 100만 원 잡아놓고 수익으로 50만 원을 이전시키느냐의 차이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선호해서 약간 이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만 진짜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 거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거지. 왜 위의 가치 인식하는 거예요? 왜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결산 시점에 뭘 기록하는 거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계산을 하는 거지. 얘가 만약에 돈을 받았건 돈을 받지 않았건 내가 내 진짜 자본을 증가시킨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는 뭐다? 자산의 증가고 그에 상응하는 내 진짜 돈이 증가하면 그건 뭐야? 수익이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발생과 이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봤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거와 관련해서 실제 기업의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미수 수익은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수익처럼 수익이 발생했지만 현금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게 중요하지. 현금은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산이다. 즉 미수 수익은 미래에 현금을 수령할 권리는 뭐다? 자산이다. 권리는 자산이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제 공사 대안은 X 1년 4월 1일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가입금액은 100만 원, 연 이자율은 5%다. 이자는 1년에 한 번 수취한다.
이자 및 원금 수취일은 X2년 3월 31일이다. 이자는 월할 계산한대. 자, 여러분, 월할 계산한다는 말이 월할 지급한다, 수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365분의 1로 계산하지 말고 12분의 1로 계산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대안이 X1년 4월 1일과 X1년 12월 31일 해야 할 분계를 한번 해보자고. 하기 전에 뭐부터 계산해야 돼? 발생한 게 언제고 어디에 귀속돼 있냐를 먼저 공부해야겠지. 우리 여기부터 여기가 X1년, 여기부터 여기가 X2년이지. 이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가 12월 31일이다. 그러면 4월 1일 뭘 수취했어?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X1년 4월 1일인 겁니다. 뭘 가입했어? 정기예금. 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100만 원 나갔지. 그럼 자산의 감소지.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100만 원. 그럼 차변에 뭐 적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지. 똑같이 적으면 돼. 예금. 정기예금 적어도 되고 예금 적어도 됩니다. 정기예금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적는 거지. 근데 이자는 언제 준대? X2년 3월 31일에 준대. 근데 4월 2일이 돼도 이자는 발생하고 4월 3일, 4월 4일 매일 발생한다는 거지. 그런데 12월 31일에는 뭘 해야 된다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재무상태표에는 권리와 의무를 전부 기말 시점에 나타내야 되고 X1년 말 기준으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나타내야 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X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이자 수익을 인식해 주자는 거지. 언제? X1년 12월 31일에. 얼마를 인식해 줄 건지도 계산을 해야겠네. 이자율이 얼마? 5%. 가입금액 얼마? 100만 원. 아, 나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100만 원 곱하기 5%는 일단 5만 원이지. 그냥 5만 원을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100만 원 곱하기 5%인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할 계산해야겠지. 몇 달이에요? 여러분이 요 회계 공부할 때 12 빼기 4, 8개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면 손으로 계산해. 4, 5, 6, 7, 8, 9, 10, 11, 12. 오, 9개월이네.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4월이 포함돼야 되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손으로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처음 하면 진짜 헷갈린다고. 처음 하면 헷갈리는데 이거 가지고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손으로 안 하고 암산해야지 하지 말고 손으로 꼭 해보세요. 그럼 몇 개월이다? 9개월이다. 몇 개월 중에? 12개월 중에.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잘라서 그냥 통장을 해지해버리면 나한테 얼마 들어오는 거야? 37,500원 들어오는 거지. 나한테 들어올 권리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37,500원만큼은 내가 번 거네? 진짜 내 자본이 증가한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수익이겠지. 다시 1년 동안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 5만 원을 벌고 진짜 내 5만 원이 증가해. 그걸 우리는 현금 5만 원,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적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37,500원만큼 12월 31일에 받을 권리가 생겼대. 우리 받을 권리,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 봤었죠? 그런 것처럼 뭐가 있는 거야?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는 거지. 왜?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자 수익도
이자도 37,500원만큼 수익으로 적는다는 거죠.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인 거지. 요걸 언제 적는다고? 항상 기말에.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라고도 하고요. 결산조정분계라고도 하고요. 기말수정분계라고도 하고요. 기말조정분계라고도 해요. 결산은 언제 하는 거야? 기말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미수 수익이 들어온다. 37,500원. 이자 수익이 37,500원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X2년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를 보기 전에 X1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인식되는지 좀 봅시다. 만약에 요런 거 하기 전에 우리 기초에 현금이 100만 원 있었고 자본금이 100만 원 있었대. 우리 했던 익숙한 재무제표다, 그죠? 그냥 출자만 해놓은 상태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걸 입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X1년 초 재무상태표에서 얘네를 입혀보자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입힌 X1년 말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얘들의 효과부터 좀 보면 자산이 얼마 증가하는 거야? 자산이 100만 원 증가했다가 그리고 이건 뭐야? 자산이 100만 원 감소한 거지. 감소했고 또 자산이 37,500원 증가했고 증가하면서 자본 중에 수익이 37,500원이 증가하는 거죠. 얘를 여기에 입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빵원이지. 100만 원 나갔으니까. 그 대신에 정기예금이 100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자산 사이드에 뭐가 더 와야 돼? 미수 수익이라는 애가 37,500원이 오겠지. 그와 동시에 자본금이 원래 얼마 있었지? 100만 원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오는 거야? 이익잉여금이 오는 거지. 이익잉여금이 37,500원이 와야겠지. 왜 이익잉여금이에요? 아, 이건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그려보는 거지. 물론 잔액시산표라고 하면 여기에 이익잉여금 말고 뭐가 오게? 자, 여기가 만약에 잔액시산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수익이라고 적히면서 이자 수익이 37,500원 적히겠지만 이익잉여금을 적은 이유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이 적힌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73페이지에 재무상태표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자산 증가 만큼 자산 감소, 미수이자 증가만큼 자본이 증가 이렇게 된다. 그럼 수정 후 시산표에는 이자 수익으로 적히겠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수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적힌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2년이 됐대. 3월 31일이 된 거야. 실제로 현금을 얼마를 받는다? 5만 원을 받겠지. 자,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X1년 동안 발생한 건 37,500원의 이자 수익이라며. 그럼 X2년 동안은 얼마 발생한 거야? 아까 100만 원 곱하기 5%에 1, 2, 3개월 발생한 거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12,500원. 여기가 이자 수익으로 얼마가 발생한다고요? 12,500원. 그럼 대차가 안 맞네요. 그치? 뭘 잃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미수 수익이라는 이자를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지. 왜? 받았잖아.
현금 5만 원으로 적었지만 얘를 뭘로 적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안 적고 현금 12,500원은요. 현금 12,500원은 수익이야. 왜? 올해 발생분이거든. 근데 현금 37,500원은 작년분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매출 회계 처리할 때 매출이 있으면서 매출 채권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뭐 5만 원, 5만 원이라고 했었어. 요걸 내년에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권리를 받았다고 해서 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근데 수익은 발생하지. 근데 이 받을 권리로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자산이 감소할 뿐이지. 왜? 받을 권리가 감소하면서 받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것도 뭐다? 똑같다는 거죠. 위에 거는 뭐야? X2년치를 현금으로 받은 거지. 12,500원은. 밑에 건 뭐야? X1년치를 어떻게 한 거다? 받을 권리를 마땅하게 받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하면 X2년 3월 31일 재무상태표는 요 회계 처리가 하나 더 있겠지. 정기예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정기예금도 같이 받겠지. 이거 말고도 100만 원이라는 정기예금도 똑같이 수취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수취하고 나면 잘 봐. 그러면 미수수익 없어지고 정기예금에 대한 권리도 없어지고 현금만 남아있겠지. 얼마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 증가한 거야? 100만 원 넣었다가 100만 원은 그대로 먹은 거고 결국은 뭐 5만 원이 증가한 거죠. 이자 수익도 결국에는 5만 원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결국 100만 원에 5%면 1년 동안 5만 원 먹는 건 맞다는 거예요. 1년 동안 5만 원 먹는 거는 무조건 맞는데 수익을 어떻게 하자고? 기간을 좀 쪼개자고. 현금이 뒤에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수익의 기간을 좀 쪼개자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쪼개고 나면 결론적으로 기초에 현금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5만 원만 늘어나면서 그게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지. 단지 뭐가 차이 나는 거야? X1년에는 이자 수익이 37,500원 잡히고 X2년에는 이자 수익이 12,500원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 기준으로는 이자 수익이 X2년에 5만 원인데 발생 기준으로는 X1년에 37,500원의 이자 수익이 존재하고 X2년에 12,500원의 이자 수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뭐다? 발생주의의 개념이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결국은 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변동한다면 자산은 뭐 권리, 부채는 뭐 의무, 즉 권리가 발생한다면 현금 수수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건 거래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걸 12월 31일까지 얼마만큼 권리가 발생했는지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지. 37,500원에 대한 권리는 발생한 거니까 이건 거래고 얘는 기록해야 된다. 37,500원만큼 자산으로 라는 거죠. 이런 이자를 경과이자라고도 해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자 경과분이라고도 부르고 경과이자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른다는 점 알았으면 좀 좋겠고 다음 미지급 비용으로 좀 가봅시다. 우리가 금방은 받는 입장에서 했다, 그지? 근데 돈을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겠지.
정기예금 같이 돈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거 봅시다.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9월 1일 은행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입받았다. 만기는 1년, 이자율은 10%, 이자 지급은 1회다. 똑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150만 원을 언제 빌렸다고? 9월 1일에 빌렸다고. 그러니까 쌤 앞에서 그 이자 수익했던 건 뭡니까? 임의로 숫자를 내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12월 31일에 수수하도록 맞춰 놓은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1월 1일에 가입하고 12월 31일에 이자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이 기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9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입했다면 12월 30일까지 몇 달인 거야?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다. 그지? 4개월. 그럼 뒤에 몇 개월이겠어? 8개월이겠지. 두 개 합해서 1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을 4개월과 8개월로 찢어야 되는 거지. 몇 퍼센트를? 10%인 15만 원을. 자, 150만 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을 4개월과 8개월로 찢는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차입이니까 이자 비용이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봅시다. X1년 9월 1일에 뭐부터 해야 돼? 차입 회계 처리부터 해야겠지. 차입 회계 처리는 우리 많이 했지. 현금 150만 원. 차입금 15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다른 회계 처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근데 얘도 매일매일 의무가 증가하는 거지. 무슨 의무가? 돈을 갚을 의무가 두 개인 거야. 앞에서 권리가 두 개였죠. 정기예금을 받을 권리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지. 이 이자에 대한 권리를 미수 수익이라고 한 거고 정기예금에 대한 권리는 정기예금이라고 한 거지. 똑같이 차입금도 차입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차입금으로 적는 거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는 지급해야 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미지급 이자라고 적는 거예요. 쌤, 계정가는 꼭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아니야, 미지급 비용으로 적어도 돼. 미지급 비용으로 적어도 된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적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X1년 9월 1일에 당장 의무 발생한 건 없어.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12월 30일까지 누적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얼마가? 150만 원에 곱하기 10% 곱하기 4개월 분이 여기까지 발생했다는 거지.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나누기 3이겠네. 그럼 5만 원이네. 5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X1년 12월 31일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현금입니까? 아니죠. 현금을 지급한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죠. 미지급 이자라는 의무 발생이니까 뭐다? 부채 계정 과목이 신설된다는 거지. 얼마가? 5만 원.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우리는 150만 원을 상환해야 할 의무와 이자 5만 원을 줘야 할 의무, 두 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뭘로 인식했지? 진짜 내 돈의 감소, 이자 비용으로 인식했었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또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도 재무상태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에서 우리 현금이 100만 원 있었고 기초 재무상태표가 자본금이 100만 원 있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만들려면 누적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현금 150만 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자, 재무상태표 효과로는 자산이 150만 원 증가하면서 부채가 150만 원 증가할 거고 이자 비용이니까 자본이지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겠네. 자, 그럼 현금이 얼마가 되죠? 100만 원 더하기 1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 될 거고 그쵸? 차입금이 얼마가 돼요? 차입금이 자 원래 자본금 얼마였어?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고 차입금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반영한 거? 요 윗줄만 반영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자 비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산표라면 여기에 적으면 되지. 왜? 비용은 차변이니까. 이자 비용 5만 원 미지급이자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근데 시산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라면 여기에 적는 게 아니라 이익 잉여금 5만 원이 아닌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 거지. 이렇게 하면 대차가 맞아떨어지겠죠. 부채가 증가한 만큼 내 얼굴이 너무 안 보여.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현금 기준으로 이자 비용이 언제 얼마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X2년에 15만 원 내는 거죠. 자, 현금 기준으로 15만 원의 이자가 내년에 발생하는데 올해 얼마 발생했다고? 발생 기준으로는 올해 5만 원 발생, 내년에 10만 원 발생이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X2년 회계 처리도 해봅시다. 자, X2년이 됐어. X2년 몇 월 며칠이죠? 1년 뒤니까 9월 1일 다음에는 8월 31일 7, 8 이거 나도 잘 기억 안 나. 1, 2, 3, 4, 5, 6, 5, 7, 8 오케이 8월 31일 8월 31일에 뭐 회수하는 거예요? 차입금 지급하면서 이자 지급해야 되는 거지. 돈 나갈 일만 남았네. 오케이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이자 비용이 얼마치라고? 15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에 1, 2, 3, 4, 5, 6, 7, 8개월 8개월 분을 지급한다는 거죠. 다시 150 곱하기 10% 하면 15만 원 15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얘가 얼마? 이자 비용이 10만 원. 근데 실제로 현금은 얼마 지급한다고? 15만 원 지급한다고. 왜? 의무가 감소하는 것도 있다고. 이자 5만 원 이렇게 적는데 근데 어떻게 적어도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가 아니라 현금 10만 원은 X2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고 X1년에 대한 이자를 여기서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근데 좀 더 적기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적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차입금을 또 안 적었네.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지. 차입금 얼마입니까? 차입금 150만 원을 상환하는 거지. 차입금 150만 원을 상환하는 거지. 얘도 아까처럼 똑같지. 차입금 그대로고 미지급이자 그대로지. 결국은 돈 빌려서 뭐 준 거야? 결국은 자 얘도 150만 원 그대로고 그럼 결국 남은 회계 처리는 이자만 준 거지. 근데 X2년에 15만 원이 나간 거고 이자는 2개년에 걸쳐서 인식되는 거죠. 이 현금 15만 원 뭐야? 얘죠. 이자 비용 요거 뭐예요? 5만 원, 10만 원씩 나눠서 인식하자는 거지. 월할로. 자, 그러면 뒤에 페이지 뒤에 회계 처리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100만 원
저게 왜 또 이게 왜 또 25만 원이 돼 있을까? 여기 15만 원인데 여기 25만 원 좀 너무했네. 그렇지? 애초에 대차가 안 맞춰. 요거 마이너스 15만 원이겠다. 그쵸? 여기도 5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돼야겠지. 미안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책에 수정이 돼 있을 거니까. 여튼 차변에 현금 85만 원 남아 있겠지.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얘가 85만 원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자본금 그대로지. 단지 이익여금이 감소할 뿐이라는 거지. 그 과정의 회계 처리에서 지금 재무상태표상으로는 그냥 나간 돈만 집계하면 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집계한다는 거야? X1년과 X2년으로 집계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집계했을 때 비용이 X1년에 5만 원, X2년에 10만 원 이렇게 적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15만 원 다 적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발생의 개념이다. 발생주의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보고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수 수익은 뭐다? 말 그대로 수익은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인 거야. 왜?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매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리가 존재하죠. 받을 권리는 자산이니까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상대 계정 과목엔 진짜 내 돈이, 내 자본이 증가한 거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 수익으로 인식한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그러니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요거 조금 쉬었다가 이연에 대한 개념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